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안세익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그리고 재산범죄에서는 사기범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기죄를 범하는 가해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사기꾼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일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경험했던 사기꾼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행해지는 보이스피싱도 그렇지만은 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는데 대출 심사라든지 요구하는 서류들이라든지 금융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과 절차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속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이것을 의심할 수조차 없고 정말 이게 금융 전문가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말들과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코인이다, 주식이다, 비상장 주식이다.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다 보니까 당신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주겠다. 그래서 대가를 주면은 우리가 당신에게 매우 높은 수익률의 이득을 얻게끔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그럴싸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럴싸한 수익률과 수익을 본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 이런 것들을 캡처하는 사진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람은 숨겨진 고수다. 요즘에 코인 재벌이니 주식 재벌이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만 믿고 돈을 투자한다면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문적인 접근, 비주얼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이게 신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약속된 수익금을 지불을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을 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 투자하고 200만 원 투자했다가 믿을 만한 수익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미끼였던 거죠. 그래서 큰 돈의 투자금을 받았을 때 이제 그때부터 잠적을 해서 결국에는 큰 돈을 잃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떠들썩했던 사건 중에는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한 몇 년간 이렇게 본인들이 손해를 보면서 팔다가 몇십억 원어치를 구매 요청을 받고 돈을 받은 다음에 문화상품권을 주지 않고 잠적해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얻은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주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 두 번째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당신과 이제 일평생을 함께 하고 뭔가 사랑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은 돈을 써야 된다. 내가 지금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외모도 굉장히 훌륭한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사고에 처해 있다. 근데 그 사고를 해결하면은 신데렐라처럼 영원히 행복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자료를 보면은 사진들을 몇 장씩 보내주는데 사실 이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합성 티가 매우 나는 그런 조악한 사진인데도 이 사람들은 저와 상담을 할 때도 이게 합성된 것인지를 그때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변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속은 경우에는 끝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많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얘기 드렸던 로맨스 스캠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SNS를 하는 분이었죠. DM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SNS의 특징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관심을 표하고 칭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친분을 쌓은 다음에 보고 싶다, 한번 보자. 아니면 이제 온라인상이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이다, 사귀는 사이다 라고 믿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재력도 풍부하고 국제적으로 의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이제 구금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끔 할 테니 이 변호사를 통해서 나를 석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고로 인해서 묶여 있지만, 혐의가 있기 때문에 묶여 있지만 이것들을 당신 돈으로 해결을 해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 직업과 지위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 내가 한국에 가서 당신과 함께 살겠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미국 계좌로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 계좌로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자지갑, 가상화폐 전자지급으로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듭니다. 이 돈을 보내면 석방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곳에 구속이 되게 되고 또 이걸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돈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속여서 결국에는 이제 몇 억 원까지도 피해를 보는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제 돈의 회복이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사실 외국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을 되돌려 받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고 그 다음에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보낸 것 역시도 다시 추심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속아서 피해를 당한 다음에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요구를 받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의심하고 이게 정말 믿을만한 것인지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의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